제주가 특별한 여행지로 또 부각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아무래도 제주도가 코로나 청정 지역이다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설문조사에서 보면 그러면 국내 여행이 재개됐을 때 가장 가고 싶은 희망지가 어디냐 그랬더니 무려 43.3% 분들이 제주도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제주도는 정말 영원한 낙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향 제주도로서 너무 뿌듯했어요. 사실 제주가 수학 여행지나 신혼 여행지 거의 1위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웬만히 뭐 결혼하면 다 제주로 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확실히 해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과 같은 왜냐하면 뭔가 그때는 신비로운 곳. 해외 여행 자율화가 된 게 그쵸. 1989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됐는데 그때 해외 여행 자율화 돼도 요즘 젊은 사람이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관광 예치금이 통장에 2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대기업 초봉 임금이 20만 원이니까 그 정도 돈이 1년 동안 통장에 있어야 해외 여행을 갈 수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 국내에서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데 제주도밖에 없었잖아요. 군 미필자는 또 신원 보증인이 예. 꼭 있어야 했고 그러니까요. 온 가족이 함께 그 해외여행이나 나가는 망명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일반 보통의 신혼부부들은 단체로 왔어요. 예. 버스 대절해서 왔는데 아주 인상적인 게 그때 패백한 한복 입고 옵니다. 신부들이. 신랑들은 이제 양복 입고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은 그렇게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성산포 그 일출봉 앞에 잔디밭에서 수건 돌리기 하고 막 한복 입고 그리고 막 벌칙 직구 준 거 내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넌 언제나 나의 곁에서 항상 꿈을 꾸는 그대 천사의 결말에 눈 내리던 어느 겨울날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이 순간을 너와 나눌게 덤덤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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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덤 치키 덤 치키 덤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또 허니문 이 관광지로 또 제주가 부각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고 이때 좀 약간 네. 빨리 굳히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그래 우리 옛날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와서 사진 찍었던 장소에서 다시 사진 찍기 뭐 이런 것도 괜찮겠다, 요즘 예. 레트로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복고. 네. 그래서 그런 장소들 좀 개발하고 하면 와 나란히 이렇게 사진이 걸렸을 때 어떤 좀 감동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더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연구하고 네. 계시겠죠. 최근 저도 약간 위기감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마케팅이나 트렌드에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출간된 책에 의하면 이제 사람들이 바뀐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자들은 완전히 패턴이 바뀐다. 그게 뭐에 바뀌냐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만족의 컨텐츠가 없음 찾아가지 않는다. 아까 저희가 신혼부부 영상을 봤는데 본인들이 어떻게든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두 가지 류가 있대요. EBS나 이런 교양 프로그램에서 하는 해외여행 시리즈하고 예능에서 하는 그 여행 가는 거 보면 사람들의 만족도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서 여행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아, 좋구나가 아니라 아,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라는 감정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동적인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올 필요는 없는 건데 꼭 제주에야만 행복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로 좀 무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제주도에 여행 오신 분들이 찾는 곳들도 좀 변화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네. 여기 오느라고 저도 좀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단체 관광객이 없어진 반면에 맞아요. 보통 야외 곧자리 이런 데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자녀 손을 잡고서 가족 단위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숲이나 이런 걸 어린이들이 좀 지치다고 안 가고 이런 때를 쓰면은 실내로 갔던 곳이 있었는데 실내 관광지를 이제 안 감에 따라서 실외 관광지를 선택하는데 대표적인 게 숲과 오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오름을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고요. 제주 올레에도 변화가 있다고 해요. 제주 올레가 예전에는 이제 중장년에 이제 걷기 여행이 보편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 특히 남성 중심의 올레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여행의 계층의 변화도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죠.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거 보니까 코로나19 국내 여행 설문조사인데 역시 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막 유명 관광지 네. 가고 막 축제 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사람 없는 곳, 숲 같은데 이런 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모든 문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가는데 원래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귀족이라든가 전문 학술적인 목적이 시작됐다가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렇게 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쿡에 의해서 퍼졌다고 하고 그 토마스 쿡이 작년에 이제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따라하기 여행은 이제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진정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의 원초적인 본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여행으로 꼭 해결할 수 있는 건 뭐 자아실현이라든가 여행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떠나는 여행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성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책임을 지는 여행 그런 여행이 앞으로 좀 많이 진행될 수 그러니까 있을 여행에 거죠. 대해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그 미국 사학자가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서 과시적인 소비의 네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례로 든 게 바로 여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이제 자본가라든가 어떤 자산가들이 이제 그 사실 이제 일반인들과 자신을 떨어뜨려 놓는 어떤 뭐 차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많이 한 게 그 사용한 게 이제 여행인데 뭐 그 사람들이 다 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한 산을 3개 넘어가야 이제 무슨 마을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가기 싫으면은 저 같이 간 뭐 하인이라든가 네가 가서 보고 와 해가지고 다 보고 왔더니만 거기는 무슨 나무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과시적인 상황. 그러니까 어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접촉하고 하는 그런 여행하고 그때 여행하고는 좀 약간 개념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히. 그리고 여행 관련 출판업계도 변동이 예견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그 여행지 정보를 소개해주는 정보서의 어떤 여행 관련 책자들이 나왔다고 하면 이젠 그런 책자는 안 팔린다라는 거죠. 맞아. 예,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여행을 기획해서 만드는 그래서 초대하는 그런 식의 어떤 여행 책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여행 작가님들도 이제 조금 이제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글들을 보면 어떤 곳에 여행지를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본인의 전문성이 드러나서 이러이러한 전문가로서 그 여행지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더라라고 정리해 준 글이 요즘은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어떤 본질의 개념이 완전히 좀 성숙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때 보면은 이 제주 사회를 구휼하신 이 만덕. 만덕이 그 왕이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나 그렇죠. 금강산 구경 한번 저 가게 금강산 해달라고. 그래서 네. 옛날에 참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가 그렇게 네. 그냥 말 타고 요강을 들고 달려가면서 그 산을 기필코 구경하고 왔던 여행의 민족입니다. 그렇죠. 제주 여행의 어떤 특별함 이런 가치가 이제는 다시 부각이 됐으니까 이게 네. 좀 사람들이 많이 네. 좀 알리고 싶고 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명심할 건 여행자가 단순히 소비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난 여행을 해서 풍광만 소비하지 않아. 그리고 그 여행지에 서포터도 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본인도 기여하는 여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린 그런 준비가 된 소비자들한테 뭘 해줄 것인가 이런 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좀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특히 사람들이 움직임과 관련된 그런 신조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테이케이션. 네. 스테이케이션. 어디- 알면서 지금 모른 척 하시는 일단 거잖아요. 스테이 영어 스테이 들어갈 것 같아요. 머무르는 네. 들어갈 것 영어는,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스테이 머무른다는 뜻. 그리고 베케이션? 베케이션. 그러니까 휴가를 합치는 단어인데 휴가를 즐기되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 머무르는 것을 우리 얘기를 하는 홈 거더라고요. 단어. 집에서 보내면 홈캉스, 호텔에서 보내면 호캉스. 카캉스, 카페에서 보내면 카캉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신조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행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여행, 맛집 기행, 카페 기행, 어떤 그 SNS 같은 곳을 중심으로 좀 올리기 유명한 위한. 유명한 장소, 과시를 위한 과시를 여행이 위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위험을 회피하고 혼자 조용히 좀 즐기기 위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여행의 가치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 게 이제 호텔 업계가 반응해야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호캉스 이런데 호텔에서 편히 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 호텔에 간 김에 여가를 즐기는 건데 호텔 안에 뭐 명상 코스를 간다거나 호텔 안에 요가 클래스를 이용한다거나 호텔에서 뭐 수채화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머물기 위한 콘텐츠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의 호텔들도 앞으로 대비해서는 그런 거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제주의 호텔에 클럽이 많았는데 언제죠? 예전에 많았습니다. 아, 예. 지하에 예. 아시네요 또. 알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또. 그냥 보기만 잘- 했어요. 잘